옛날 옛적 지리산 자락에 매화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그곳에는 백도현이라는 젊은 대장장이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 도현은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 그리고 뺨에는 긴 흉터가 있는 사내였다. 그는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었지만 정의롭고 의리가 깊었다. 마을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도현을 찾았고 그는 언제나 기꺼이 그들을 도왔다. 매화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백성들의 삶은 고되기만 했다. 포악한 정영주와 탐욕스러운 조관영의 횡포 때문이었다. 정영주는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고 조금이라도 거역하는 자에게는 가혹한 형벌을 내렸다. 조관영은 정영주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고 부녀자들을 희롱하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 어느 날 도현은 여느 때처럼 쇠를 두드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때 날카로운 비명소리와 함께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도현은 망치를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다. 웬 낯선 사내가 조관영의 하수인들에게 쫓기고 있었다. 사내는 얇은 옷을 걸치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도현을 보자 애원하듯 손을 뻗었다. 제발 살려주시오. 도현은 망설이지 않고 사내를 숨겨주었다. 곧이어 조관영의 하수인들이 들이닥쳤다. 여기 웬 놈이 숨어들지 않았소? 못 봤소. 도현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하수인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도현을 훑어보았지만 그의 우람한 체격에 겁을 먹고 물러갔다. 하수인들이 사라지자 도현은 숨어있던 사내에게 물었다. 괜찮소? 어쩌다 저들에게 쫓기게 된 거요? 사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이설아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역적으로 몰려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는 간신히 도망쳐 나왔습니다. 설아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도현은 그녀의 슬픔에 가슴이 아팠다. 그는 설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따뜻한 물과 음식을 내주었다. 설아는 며칠 동안 도현의 집에서 머물며 기력을 회복했다. 도현은 설아를 보살피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다. 설아는 사내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가냘픈 몸매와 고운 목소리, 그리고 깊은 슬픔이 담긴 눈빛은 여느 여인과 다르지 않았다. 도현은 설아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설아 역시 도현에게 마음이 끌렸다. 도현의 무뚝뚝함 속에 숨겨진 따뜻함과 강인함, 그리고 자신을 향한 진심 어린 배려에 감동했다. 설아는 도현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그에게 해가 될까봐 망설였다. 어느 날 밤, 도현은 잠든 설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드러난 설아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도현은 자신도 모르게 설아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그 순간 설아가 눈을 떴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설아는 도현의 품에 안겼다. 두 사람은 뜨겁게 입을 맞추었다. 옷을 벗기고 서로의 몸을 탐했다. 설아는 처음 느껴보는 쾌락에 정신을 놓았다. 도현은 설아의 부드러운 몸을 어루만지며 깊숙이 파고들었다. 두 사람의 몸은 하나가 되었다. 격렬한 정사가 끝난 후 설아는 도현의 품에 안겨 속삭였다. 도현 씨, 저는 사실 여자입니다. 도현은 놀라지 않았다.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알고 있었어. 제 정체를 알고도 저를 받아주시는 건가요?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설아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도현은 설아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다음 날 설아는 도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했으며 자신은 복수를 위해 남장을 하고 도망쳐 나왔다고 말했다. 저는 반드시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정영주의 폭정을 막아야 합니다. 도현은 설아의 말을 듣고 분노했다. 그는 설아를 돕기로 결심했다. 내가 당신을 돕겠소. 당신의 복수는 곧 나의 복수요. 두 사람은 힘을 합쳐 복수를 위한 계획을 세웠다. 설아는 도현에게 한지훈이라는 은둔한 선비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지훈은 뛰어난 지략과 학식을 갖춘 인물로 정영주의 폭정에 반대하는 세력을 모으고 있었다. 한지훈님을 만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분이라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을 겁니다. 도현은 설아의 말에 동의했다. 그는 설아와 함께 한지훈을 찾아 나섰다. 며칠 후 두 사람은 깊은 산속에 있는 한지훈의 촉가를 발견했다. 한지훈은 두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는 설아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며 기꺼이 돕겠다고 약속했다. 정영주의 악행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우리 함께 힘을 합쳐 저들을 몰아냅시다. 한지훈은 도현의 비범한 무예를 알아보고 그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겼다. 도현은 한지훈의 지시에 따라 비밀리에 무기를 만들고 사람들을 모아 훈련시켰다. 그러던 어느 날 설아와 한지훈이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도현이 보게 되었다. 도현은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에 질투심을 느꼈다.
그는 설아가 자신을 배신하고 한지훈과 내통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설아, 당신 한지훈님과 무슨 사이요? 도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설아는 당황하며 해명했다. 도연씨, 오해예요. 저희는 그저 대위를 위해 힘을 합치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도연은 설아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깊은 배신감에 휩싸였다. 얼마 후 조관영이 도연의 집에 들이닥쳤다. 조관영은 도연을 영모 혐의로 체포하고 잔혹하게 고문했다. 도연은 모진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설아와 한지훈에 대해 항구했다. 한편 설아는 도연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자신의 오해 때문에 도연이 위험에 처했다고 자책했다. 설아는 한지훈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도연 씨를 구해야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한지훈은 설아를 안심시키며 도연을 구출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비밀리에 모아온 위병들을 소집하고 조관영의 저택을 습격할 준비를 했다. 습격 당일 설아는 남장을 하고 위병들과 함께 조관영의 저택으로 잠입했다. 그들은 조관영의 하수인들을 제압하고 도연을 찾아 나섰다. 도연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의식이 희미했다. 설아는 도연을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도연씨, 정신 차려요. 제발 눈을 떠요. 설아의 애절한 부름에 도연은 간신히 눈을 떴다. 그는 설아의 얼굴을 보자 힘없이 웃었다. 설아, 당신이 왔구려. 제가 왔어요. 도연씨, 이제 괜찮아요. 설아는 도연을 감옥에서 꺼내 업고 위병들과 함께 저택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조관영의 추격은 끈질겼다. 그들은 도연과 설아를 뒤쫓으며 화살을 쏘아댔다. 도연은 설아의 등에 엎인 채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다. 설아, 나는 당신을 미소. 설아는 도연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더욱 힘을 내 달렸다. 마침내 그들은 추격을 따돌리고 한지훈의 은신처로 돌아왔다. 도연은 한지훈의 보살핌을 받으며 더뎌 기력을 회복했다. 도연이 깨어난 후 설아는 그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녀는 한지훈과의 관계는 오해였으며 자신은 오직 도연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 도연씨, 저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는 오직 당신뿐이에요. 도연은 설아의 진심을 깨닫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다. 그는 설아에게 용서를 구했다. 설아, 내가 당신을 오해했어. 미안하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뜨겁게 포옹했다. 얼마 후 도연과 설아 그리고 한지훈이 이끄는 위병들은 정영주의 폭정에 맞서 봉기를 일으켰다. 도연은 선봉에 서서 용맹하게 싸웠다. 그의 쇠망치는 불을 뿜으며 적들을 쓰러뜨렸다. 설아 역시 남자 못지않은 용기와 지혜로 위병들을 이끌었다. 그녀는 뛰어난 활솜씨로 적들을 제압하고 백성들을 격려하며 사기를 북돋았다. 전투는 치열했다. 위병들은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도연, 설아, 한지훈의 뛰어난 지도력 덕분에 용감하게 싸웠다. 마침내 위병들은 정영주의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했다. 정영주는 백성들의 손에 의해 처참한 최후를 맞았다. 조관영 역시 도연의 쇠망치에 맞아 죽었다. 전쟁이 끝난 후 매화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백성들은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 도연과 설아는 혼례를 올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도연은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고 설아는 그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두 사람은 밤마다 서로의 몸을 탐하며 사랑을 확인했다. 도연은 설아의 부드러운 살결에 입을 맞추고 그녀의 깊숙한 곳을 파고들었다. 설아는 도연의 품에 안겨 신음하며 쾌락의 절정을 느꼈다. 시간이 흘러 도연과 설아는 늙고 병들어 죽음을 맞이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매화마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남아 아름다운 전설로 전해졌다. 그리고 훗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고 도연과 설아의 이야기는 백성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나갔다. 그들의 용기와 사랑, 그리고 정의를 향한 투쟁은 억압받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도연과 설아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억압과 불의에 맞서 싸운 영웅들의 이야기였으며 진정한 사랑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교훈적인 이야기였다. 또한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과 욕망을 솔직하고 아름답게 묘사한 이야기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영원히 역사 속에 남아 빛나는 별처럼 빛날 것이다. 도연과 설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후손들 역시 대대로 매화마을을 지키며 정의로운 삶을 살았다. 그들의 핏줄 속에는 용기와 지혜, 그리고 뜨거운 사랑이 흐르고 있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조선시대 중기에 이르렀다. 도영과 설화의 후손 중 한 명인 백하주는 젊은 나이에 뛰어난 무예와 학식을 겸비한 인재였다. 그는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백성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시대 역시 안다카라과 억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부패한 관리들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권력을 남용했다. 하주는 이러한 현실에 분노하며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주는 우연히 이연이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 연희는 몰락한 양반 가문이 딸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총명하고 정의감이 강했으며 하준과 뜻을 함께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렸고 곧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순탄치 않았다. 부패한 관리들이 연희의 미모를 탐내 그녀를 첩으로 삼으려 했다. 하주는 연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다시 한번 칼을 들었다. 하주는 도영과 설화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용기를 냈다. 그는 비밀리에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모아 부패한 관리들에 맞서 싸웠다. 연희 역시 하준을 도우며 백성들을 위한 일에 앞장섰다. 그들의 싸움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하준과 연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끈질기게 투쟁했다. 마침내 그들은 부패한 관리들을 몰아내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되찾아 주었다. 하준과 연희는 혼례를 올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들은 도영과 설화처럼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백성을 위한 삶을 살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또다시 매화마을의 아름다운 전설로 남았다. 그리고 또다시 시간이 흘러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렀다. 도영과 설화, 그리고 하준과 연희의 후손들은 여전히 매화마을에 살고 있었다. 그들은 조상들의 뜻을 이어받아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갈등으로 백성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때 백무진이라는 젊은이가 나타났다. 그는 도연의 후손으로 뛰어난 무예와 용기를 지닌 인물이었다. 무진은 이소정이라는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졌다. 소정은 강인하고 지혜로운 여인으로 무진과 함께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우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당들을 물리쳤다. 그들의 용기와 헌신은 백성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랐다. 무진과 소정은 마침내 승리를 거두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들은 도영과 설화, 하준과 연희처럼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쳤다. 그들의 이야기는 매화마을을 넘어 온 나라에 널리 퍼져나갔다. 백성들은 그들을 칭송하며 그들의 엄적을 기렸다. 무진과 소정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들은 자주 달밤 아래에서 서로의 몸을 탐닉하며 사랑을 확인했다. 뜨거운 정사는 그들의 사랑을 더욱 깊고 강하게 만들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렀다. 매화마을에는 여전히 도영과 설화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조상들의 정신을 잊지 않았다. 그들은 항상 정의를 추구하고 약자를 도우며 사랑을 실천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핏줄 속에는 용기와 지혜, 그리고 뜨거운 사랑이 영원히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매화마을의 아름다운 전설은 그렇게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다. 어느덧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 현대에 이르렀다. 매화마을은 이제 더 이상 작은 시골 마을이 아니었다.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도영과 설화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매화마을에는 도영과 설화를 기리는 사당이 세워져 있었고 매년 봄이면 그들의 사랑과 용기를 기리는 축제가 열렸다. 축제에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매화마을에는 여전히 도영과 설화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비록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조상들의 정신을 잊지 않고 정의롭고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핏줄 속에는 여전히 용기와 지혜, 그리고 뜨거운 사랑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들의 삶을 밝게 비추고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있었다. 매화마을의 이야기는 그렇게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는 희망과 용기,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현대에 이르러 매화마을에는 백승우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다. 그는 도연의 후손으로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고 있었다. 승우는 조상들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들의 삶을 연구하며 현대사회에 그들의 정신을 되살리고 싶어 했다. 승우는 어느 날 우연히 도서관에서 이지은이라는 여학생을 만나게 되었다.
지은은 맑고 순수한 눈빛을 가진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녀는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약자를 돕는 일에 열정적이었다. 두 사람은 금세 서로에게 끌렸다. 그들은 함께 역사책을 읽고 토론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다. 승우는 지은에게 도연과 설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지은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도연과 설아의 이야기는 정말 아름다워요. 그들의 용기와 사랑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들의 정신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필요해요. 우리는 그들의 삶을 본받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두 사람은 함께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불의에 맞서 싸웠다. 그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았다. 그러던 어느 날 승우와 지은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부패한 정치인과 기업가가 매화마을을 개발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으려 했다. 승우와 지은은 주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 개발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그들의 힘은 너무 약했고 부패한 권력은 막강했다. 승우와 지은은 좌절하지 않고 도연과 설아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용기를 냈다. 그들은 주민들을 설득하고 언론에 호소하며 끈질기게 싸웠다. 마침내 그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고 개발 계획은 철회되었다. 매화 마을은 지켜졌고 주민들은 다시 평화로운 삶을 되찾을 수 있었다. 승우와 지은은 서로의 손을 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도연과 설아처럼 사랑과 용기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밤이 되면 그들은 서로의 품에 안겨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다. 승우와 지은은 결혼하여 매화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그들은 도연과 설아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의롭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전설이 되어 매화 마을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